이번에는 제작진이 만든 낯선 과자를 줘봤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요. 뭐야 이게? 아이들 중 누구도 선뜻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낯선 장난감을 봤을 때처럼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반응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안 먹고 싶었어? 나도 안 먹지. 모유를 떼고 많은 음식을 접하는 시기, 음식 네오포비아는 시작됩니다. 음식물 네오포비아도 대체로 생후 2세에서 한 7세 정도 사이에서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요. 초기 청소년기로 가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음식물에 대한 친숙성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음식물 네오포비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 네오포비아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런데 음식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초콜릿이나 케이크같이 단 음식에는 드물게 나타나는 반면 유난히 채소에 대해 네오포비아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7살 동빈이는 못 먹는 채소가 없습니다. 마늘장아찌며 쌈이며 아이들이 싫어할 채소를 너무나 맛있게 먹습니다. 비법이 뭘까요?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단과자보다 더 자주 채소를 줬기 때문입니다. 채소를 익숙한 음식으로 만든 것이죠. 동빈이 좋아하는 채소 이름 대보세요. 브로콜리, 양파, 당근, 호박, 마늘. 먹기 싫어하거나 새로운 게 있으면 같이 요리를 하고 또 만져보고 맛도 보고 또 모양도 보고 그러면서 우선 관심을 많이 끌었고요. 저희가 먹어 하기보다는 먹고 싶어 라는 말을 먼저 들었었거든요. 낯선 음식에 공포감을 느끼는 음식 네오포비아는 위험한 음식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 2세에서 5세까지 네오포비아 성향은 최고조에 달하다 그 이후 차츰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시기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편식 성향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이들의 입맛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먹고 싶어요? 먹어볼래 한번? 손으로 살짝 누르면 돼요. 편식이 심할수록 새로운 음식은 서서히 소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채소를 먹이겠다는 욕심은 금물이죠. 이대로 파프리카를 이용한 계란찜을 만들 거예요. 계란찜 혹시 많이 해보셨어요? 네, 주로 잘 먹어요. 아, 계란찜 좋아해요? 네. 우선 친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프리카를 그릇처럼 이용해 평소 지연이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만들어 보는 거죠. 네. 파프리카는 먹지 않아도 좋습니다.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맛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받아들이기까지 적어도 8번 정도의 노출이 필요합니다. 신기하죠? 매번 같은 반찬이 아니라 재료는 같지만 다른 형태의 음식을 단계적으로 내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래 채소의 형태를 없애 거부감을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연이가 싫어하는 파프리카로 만든 칼국수를 맛있게 먹습니다. 파프리카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맛있어요? 네.
처음에는 싫어하는 채소의 비중이 너무 많지 않게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에 채소를 섞어 넣어 자연스럽게 먹게 하는 것이죠.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에게 채소는 낯선 맛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계별로 아이가 잘 먹으면 마지막에 채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통 엄마들처럼 주는 것처럼 그냥 통째로 뭐 싫어하는 거 그냥 뭐 시금치 나물이면 그냥 시금치 나물 그대로 줬지 이걸 다르게 변형을 해서 준다고는 주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같은 재료를 이용해 단계별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푸드 브릿지입니다. 이것은 편식 습관을 고치기 위해 전문가들이 권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음식에 대한 비율을 처음에 5%, 10% 넣었다가 나중에는 90% 이상 적극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 단계별로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으면 바로 이 싫어하는 음식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한테는 푸드브릿지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아기 식습관은 단순히 먹는 문제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지난 4월 한 유치원에서 만난 서연이. 다른 아이들보다 식사량이 적습니다. 12시 40분 식사 시간. 서연이는 딴청을 피웁니다. 머리를 만지고 책상에 엎드리고 도무지 밥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20분쯤 지나자 같은 반 친구들이 하나둘 식사를 마칩니다. 서연이는 부러운 듯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선생님이 재촉을 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양도 적은데 서연이가 식사를 끝낸 것은 1시 30분. 무려 50분이나 걸렸습니다. 다 먹지도 못한 채 말이죠. 홀로 양치질을 하고 있는 서연이. 다른 아이들은 이미 오후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치를 끝내고 서연이는 친구들 옆으로 가 슬그머니 앉습니다. 너희 저 식물들이요.